물리교재연구 및 지도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 지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교사 지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교과 지식, 두 번째가 교육과정 지식, 세 번째가 PCK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는 PCK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내서 수업 지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요. 오늘은 교육과정 지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교과 지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에 이미 배워서 충분히 알고 있다.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해당되는 지식들은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지식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지식들은 어떻게 찾는지 설명드릴게요. 다음이나 네이버나 상관없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리스트가 뜹니다. 그 중에 교육과정에 대한 거는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있어요. 팝업 뜨는데 팝업은 그냥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교육과정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가면 교육과정과 관련된 걸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이전부터 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 이제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죠.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걸 보니까 과학과 관련된 건 없네요. 총론만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8년도도 과학과가 없고요. 쭉쭉 확인을 해보니까 과학과는 2015년도에 만들어진 그대로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네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과학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걸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로 교생 실습을 가거나 아니면 중학교에 발령받게 되면 중학교 교육과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근래에 들어서 과학과 교육과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학과 관련된 것, 중학교에 관련된 것도 2015년도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후로 한 번도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클릭해 보면은 아까하고 거의 차이 없죠. 이 파일 하나에 중학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다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교육과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다운받아서 지도안, 저하고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도안을 작성을 해서 수업 시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에 이 교육과정을 참고해서 여러분 지도안을 짜야 됩니다. 맨 처음에가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쭉 나오고요. 조금만 살펴보면은 우리가 과학을 왜 가르치냐, 여기서의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3학년까지 중학교 3학년까지를 우리가 이제 보통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과학 과목은 왜 가르치느냐? 첫 줄에 나와 있죠.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 능력과 태도를 함양해서 결국은 개념과 탐구 능력을 함양을 해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기리기 위한 교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과학적 소양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과학 지식을 너무 강조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 즐겁고 재미있게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학과 거를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있네요. 과학과에서 가르쳐야 될 핵심 역량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이런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탐구 중심으로 중학교 단원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 이런 점 주의해야 됩니다. 각각의 역량이 뭘 의미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고 참고해서 지도안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학과 목표, 지난번 물리교육론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했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그다음에 중학교까지 교육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가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핵심 역량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지식을 배워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하나만 좀 살펴볼까요? 9학년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죠? 구과학 이러면은 9학년,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뭘 가르쳐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요. 열과 우리 생활 단원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가 보니까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열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 온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비열과 열팽창 정도가 다름을 탐구를 통해서 알고 이를 활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 그죠? 이런 목표를 두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당되는 교과서의 단원을 가르칠 때. 그다음에 성취 기준도 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냉난방 기구를 제시하여 열의 이동 방식인 전도, 대류, 복사를 모두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될 점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지도안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명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중학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물리학 원이 어디쯤 있을까요? 요게 지구과학 원이니까 요 위에 있겠네요. 화학 2, 그러면 물리 2가 있을 거고, 그 위에 이제 물리 1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자, 물리학 1, 물리학 1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조금 다르죠? 자연 세계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해서 좀 성격이 다릅니다. 중학교 과정하고. 여기에서도 학생들한테 다양한 그 핵심 역량을 함양시켜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역량을 함양시켜 준다는 거. 단순히 지식을 나열해서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점 명심해 주세요. 과학과의 목표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과 흥미고요. 두 번째는 탐구 능력입니다. 핵심 개념을 이해할 때도 자연현상을 탐구하여 핵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들 명심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도안에 녹여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 개념도 있고 가르치는 내용 요소 같은 게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만 한번 쭉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가 동일함을 알고 시간 지연이나 길이 수축, 동식성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취 기준 해설에 보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 길이 수축에 대한 정량적 계산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한 건 가르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과 후 교실을 여세요. 그래서 좀 수준이 높은 아이들, 영재성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가르치는 건 괜찮지만 정규 교육 과정에서 그걸 가르치고 그거를 시험 문제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량적인 계산은 수능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요 정도 수준까지만 가르쳐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뭐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뭐 상대론과 관련된 건 없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 단원별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꼭 참고해야 돼요.
이 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해당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서점에서 중학교 과학책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물리학 1 혹은 물리학 2와 관련된 책을 사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하면 아마 인터넷에서 PDF 파일 돌아다니는 것도 있을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PDF 파일을 가지고 참고해서 가르치는데, 가급적이면 여기에 있는 학습 목표 하나만, 여기에 있는 성취 기준 하나만 지도안으로 반영을 해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도안을 제출하고 수업 시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피드백을 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줄 텐데, 그거를 반영해서 계속해서 지도안을 업데이트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면 이제 안 좋은 학점이 나가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도안을 수정해서 나중에는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모두 다 반영됐다, 그러면 이제 최고 점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지도안을 이제 써서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출해서 낼 때도 전주에 제가 강조한 내용이 반영됐나 안 됐나 볼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강조한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시연에서도 전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수업 시연이 일어나면 거기서 또 점수가 깎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내용들이 다음번 지도안 작성에서 반영이 되고, 그것들이 수업 시연에도 계속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적해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매 차시 그냥 과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한번 지도안을 짠 걸 갖다가 계속 수정보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단원으로 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은 조금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작성해서 내는 거는 감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 그 다음번에는 그걸 잘 반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학습 목표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거 하나만.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뭐 2개의 학습 목표로 쪼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물체 운동 사례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를 뭐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가지로 쪼갤 수도 있겠지만 이거와 요거 이렇게 2개의 성취 기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꼭 하나만 다뤄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도안과 함께 여러분들이 반드시 평가 문항도 같이 제출해 줘야 되거든요. 그때 평가 기준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다운받아서 여러분 참고하고 평가 기준 다운받는데요. 요거 누르면은 밑에 와서 여기 과학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맨 끝이네요. 위를 쭉 올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유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이용하여 중력의 작용에 의한 역학적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교육과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아까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살펴봤으니까 상대성 이론 쪽을 한번 볼까요? 상대성하고 이론 이렇게. 그러면은 나오는데 저건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요 밑에 보면은
위에네요. 위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상대성 이론만 네, 요점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자,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가 동등함을 알고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식성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량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요 위에 보면은 여기에 상수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관찰자에 따라서 동시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속도가 다른 두 관성계에서 나타나는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을 반드시 정성적으로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 정도 수준만 해도 이게 상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정량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 하나를 갖다가 한 3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수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가 동등함을 이용해서 시간 지연 요거를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길이 수축을 또 1시간 하고 동시성의 상대성 그거를 또 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를 가지고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꼭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잘라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안을 짜는데 목표는 반드시 요 상 수준에 해당이 되는 수준까지 따져줘야 됩니다. 중이나 하 정도 할 수 있게끔 지도안을 짜면 안 돼요. 상 수준에 해당이 되는 거. 자, 그리고 그 평가 문항을 낼 때에 또 이제 뭘 참고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마당에 가면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성 이론을 나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수능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 내에서 요 정도 수준까지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은 딱 그 정도 수준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문항의 예시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물리학 1에 보면은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있네요. 그죠?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건데 보니까 이렇게 정성적으로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성적으로만 이런 식으로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여기까지만 가르치라고 했는데 EBS 교재를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이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거 수능이 안 나옵니다. 그거 안 가르쳐도 돼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면 가르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해서 뭘 가르치냐면 탐구를 가르치세요. 탐구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도안 작성은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전적으로 매진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좀 지식과 관련된 쪽으로 한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임용고시 볼 때에도 보면은 좀 지식과 관련 지어서 지도안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로지 탐구만은 보지 않습니다. 탐구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아마 임용고시 2차에서 실험 능력 평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탐구 쪽과 아주 깊이 있게 관련이 있고 지도안 작성은 지식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식을 가르칠 때도 보면은 과학과 목표도 나오지만 탐구를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온전히 1시간 내내 하는 탐구가 아닙니다. 짧게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실험해보고 그렇게 하는 탐구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인 거지 1시간 내내 탐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지식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도록 지도안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목표로 하냐면 이렇게 수능 문제 뭐 3점짜리 정도는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2점짜리 수준에 해당이 되는 건 풀어서 맞출 수 있게끔 내 1시간 수업을 듣고 나면 이런 기출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는 여러분들이 2문제를 출제하는데 한 문제는 이렇게
수능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출제를 하고, 나머지 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흔히 보이는 문제들만 아이들한테 주면은 사교육을 받아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 엎드려 자려고 그래요. 그 아이들까지도 수업을 듣게 하려면 교사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이런 데 없는 거, 내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맞추는 친구들은 수능 문제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지도안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설명할 텐데, 여하튼 간에 그때에 제출해야 될 평가 문항 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이렇게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중학교 단원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평가원 사이트에 가면 자료마당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능하고 비슷한 건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뭐 고등학교 거에 대한 학업 성취도도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만 봅니다. 중학교 게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학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 이렇게 보면은 중학교 과학 단원과 관련된 평가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면은 이렇게 요 정도 수준까지만 가르쳐라 라고 하면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표준화된 아주 좋은 문항들입니다. 이런 문항들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듣고 나서 학업 성취도 평가 문항을 못 푼다. 그래서 학원을 가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그 교사는 자질이 없어요. 내 수업을 듣고 수능 문제를 못 푼다. 물리 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 수업을 듣고 나면 수능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수업만 열심히 듣고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저한테 교과교육론 배웠으면 임용고시 볼 때 저한테 배운 지식만 가지고도 임용고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뭐 가르쳤는데, 뭐 이게 좀 소화가 좀 덜 됐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하고 복습하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 수업을 듣고 나면 최소한 그 문제만큼은 풀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문항 이런 것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서 여기에 있는 거 하나만, 그리고 이거를 뭐 반으로 나눠서 혹은 3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안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르치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것도 명심하고요. 단원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 선택을 하는데 서로 겹치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논의해서 겹치지 않는 단원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평가 기준 참고해서 상 수준에 해당이 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안을 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평가 문제를 출제할 때는 학업 성취도 평가 문제나 아니면 이와 같이 수능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교육과정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